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4월도 벌써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 빠르네요. 정말. 그죠? 어떻게 얼마 전에 눈 그치고 얼마 전에 새해 시작했는데 올해가 벌써 절반이 거의 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시 열심히 쓰고 계시나요? 지금 조금 있으면 벌써 신춘이에요. 24년. 큰일 났어요. 열심히 갑시다.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시간은 전남매일, 2023년 전남매일 등등이라는 제목의 시를 김미경 시인의 작품 당선작을 놓고 잠깐 좀 볼게요. 자, 그러면 감상 시간을 잠깐 갖고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등등, 김미경. 요즘 뒤에 있는 것들이 좋아집니다. 당신처럼 M에게도 빈티지 공간 하나 있었죠. 그때 M은 무척 어렸고 M을 업었던 등은 순하고 따뜻한 조도를 갖고 있었어요. 잠투정하던 M이 눈물 콧물 번진 얼굴로 그곳에다 새근새근 잠을 기대 놓으면 달빛도 베이지색 커튼을 수직으로 드리웠죠.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어린 잠들은 모두 수직이 키웠다는 거. 비밀스런 달의 뒤뜰도 사다리 타고 내려오듯 위에서 아래로 점점 깨어나고 이따금 놀다 가던 천왕성도 목련꽃 켜둔 그녀의 뒤란까지 따라왔던 초록 이파리도 명지바람이 업어키웠죠. 달이 지구 그림자를 컬러로 인화해 준다는 뉴스가 뛰어다니던 날, M은 쓰러진 그녀를 업고 응급실로 달리던 중이었다는데요. 건초처럼 가벼워진 그녀 몸이 M의 등에서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렸다는데요. 그동안 들판과 벼락마다 피는 꽃이 달랐던 것도 다 그 이유였을까요? 늙은 수직은 어린 수직 위에서 온전히 잠들기 어려웠을까요? 그 등에는 당신의 위급한 잠조차 기대기 아까웠던 걸까요? 의사선생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에서 불안한 숨을 눕혀놓고서 시든 파 같은 그녀 등이 금음달보다 어둡게 식어가는 걸 보았다는 M. 어떻게 알았는지 공중을 열고 문병 온 태양도 가로보다는 세로의 언어로 토닥이다 가고 달도 허공의 벽지처럼 서서 회복을 기다렸다는데요. M의 빈티지 침대는 꿈속에서 울고 보채던 어린 벼랑을 등에 업은 채 신음하다 눈 감았고요. 숨진 침대를 상여가 어영차 수거해갔죠. 우리는 따뜻한 수직의 잠을 기억하는 족속들. M을 본 건 며칠 후였습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로 사망진단서 팔랑이는 손을 데리고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그 앞을 스친 버스 안에는 흔들리는 손잡이에 오늘 태어난 졸음을 기대 놓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집으로 향하는 것은 자신의 등 어디쯤에 있는 벼랑 하나가 어리거나 늙은 주인들을 애타게 부르기 때문. 당신이 퇴근하는 골목이 가끔씩 캄캄한 것도 등이 업은 아기 깰까봐 가로등도 자는 척 눈 감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전남매일 2023년 시 당선작 등등 김미경 시인의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창 강조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무엇냐면 이 세상에 태초에 그야말로 빛이 있고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그 무엇도 새로운 것은 이제 없어요. 모든 시인들이 다 노래했죠. 이미 수없이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은, 우리가 보는 달은, 우리가 맞이하는 바람, 우리가 보는 꽃, 그것은 이미 수억만 년 전부터 인류가 봐왔던 모든 산물들이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뇌를 가지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인간이 언어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언어로 표현하고 나타낸 것만 해도 몇천 년이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수한 언어의 예술작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엇만이 살 길이다? 다양한 방법을 바꾼 전략, 접근하는 방향을 다르게, 이미 누군가가 해석한 대상을 다른 방향에서, 나만의 새로운 방향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기존에 굉장히 달고 달아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절대적으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다? 기존에 내가 답습한, 보고 들었건 내가 깨달았건 답습한 것들을 과감하게 부정해야죠. 거부해야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불편하게 보는 관점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시인이 본 새로운 재해석이 그때 태어나는 거죠. 부정이 돼야만 돼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보지 않아야 돼요. 왜 그게 그렇지? 난 다르게 볼 거야.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접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항상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보는 새로운 재해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경에 그런 거 있죠. 길에서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예수님, 이런 그 신성시하는 그런 대상들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자체가 원래는, 그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내가 석가다 그런다? 그 석가를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무엇으로도 정의가 되어지는 순간 이미 그 신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인정하지 말란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유인원들이 주로 새끼를 등에 업어서 키워요. 거기에 포유류, 곰 같은 경우도 새끼를 간혹 업기도 하죠. 예. 근데 대개가 오랑우탄, 침팬치, 인간, 캥거루는 앞에 자루에다 놓고, 업어 키우는 거 코알라, 그죠? 코알라나 곰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인원 쪽에. 자,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재해석법을 늘 구현해내고 만들고 다가가고 했음에도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그 등에 업고 키우고 하는 그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새로운 접근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2023년에 포유류 동물들, 특히 오랑우탄, 침팬지, 곰, 인간, 코알라 또는 그 외에 업어주는 동물이 또 있나요? 있으면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 등에 대해서 새롭게 재편성한 작품이 올해 나온 거죠.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등등을 굉장한 수작 중에 아주 2023년 한국문단이 해낸 일 중에 눈부신 하나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행위, 부모 또는 엄마 아버지 또는 암컷 수컷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육아법이 그 오래도록 한 가지로만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고 보는 관점이었다가 이번에 재해석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해서 가장 21세기적으로 접근한 시가 등등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 신춘문예에서 원하는, 그죠? 새로운 해석법, 신선한 접근, 낯설게 보기, 대상을 익숙한 것들에 대한 거부, 재해석에서 바이블 같은 시라고 저는 봐요. 이 시로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좀 해보세요. 많이 하면서 과거에 이 업어주고 키우는 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신대륙을 좀 시적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뒤에 있는 것들이 좋아집니다.
당신처럼 M에게도 빈티지 공간 하나 있었죠. 자, 빈티지라 그랬어요. 왜 빈티지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면서 업어 키웠던 그 등, 오래되고 수천 년, 동물로 본다면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죠. 그 긴 시간을 아주 유구하게 되물려진 이 업어주는, 새끼를 업어 키우는 이것에 대한 것이니까 빈티지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을, 사실 등이 공간은 없어요. 묶어서 포대기로 묶는 거죠.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나의 감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었죠. 마치 우리가 등에 공간 하나를 지고 다니는 것처럼 낯설게 접근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때 M은 무척 어렸고 M을 업었던 등은 순하고 따뜻한 조도를 갖고 있었죠. 엄마 등이니까 그렇겠죠. 잠투정하던 M이 눈물 콧물 번진 얼굴로 그곳에다 새근새근 잠을 기대 놓으면, 기대 놓다는 게 뭐겠어요? 기대고 잤단 얘기죠. 그것을 아이가 새근새근 기대고 자면 이러면 뭐예요? 그건 시가 아닌 거니까. 그 자다 잠들었다는 것을 뭔가 잠들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새로운 읽기의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것이 낯선 접근이란 얘기예요. 달빛도 베이지색 커튼을 수직으로 드리웠죠.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어린 잠들은 모두 수직이 키웠다는 거. 참 멋진 부분이죠. 놀랍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왜? 나도 엄마가 업어 키웠고 여러분도 아이들을 수없이 업어 키웠는데 시를 쓰는 여러분이 왜 그 등을 시로 낯설게 못 다뤘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미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등만 붙들고 또 이젠 나는 한 발 늦었다가 아니에요. 아이를 육아하는 거에만 또 매이지도 말아요. 예,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모든 것을 기존에 자리 잡히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어떻게 하라? 박살 내버리란 얘기예요. 박살 내고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술적 상상의 세계에서 계속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 예술가고 여러분의 책임이란 얘기죠. 명심하세요. 비밀스런 달의 뒷뜰도 사다리 타고 내려오도 위에서 아래로 점점 깨어나고 이따금 놀다 가던 천왕성도 목련꽃 켜둔 그녀의 뒤란까지 따라왔던 초록 이파리도 명지바람이 업어 키웠죠. 자, 바람이 불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회전하니까 그것을 마치 명지바람이 어떤 계절, 절기의 변화를 업어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보는 관점이죠. 달이 지구 그림자를 컬러로 인해준다는 뉴스가 뛰어다니던 날. 이게 아마 작년 그 레드문 그 발견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M은 쓰러진 그녀를 업고 응급실로 달리던 중이었다는데요. 건초처럼 가벼워진 그녀 몸이 M의 등에서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렸다는데요. 그동안 들판과 벼락마다 피는 꽃이 달랐던 것도 다 그 이유였을까요? 늙은 수직은 어린 수직 위에서 온전히 잠들기 어려웠을까요? 그 등에는 당신의 위급한 잠조차 기대기 아까웠던 걸까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불안한 숨을 눕혀놓고서 다 거의 죽어가는 그녀 등이 이렇게 했다면 이 시는 다 깨졌죠. 시든 파처럼. 시든 파가 시들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고 쭈글쭈글거려요. 그죠? 볼품없고. 시든 파 같은 그녀 등이 금음달보다, 자, 시든 파니까 뭐예요? 점점 뭔가 죽어가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죠? 금음달보다 어둡게 식어가는 걸 보았다는 M. 그 순하고 따뜻한 조도를 갖고 있었던 엄마의 등이 시든 파처럼 식어가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M이라는 화자가. 어떻게 하라는지 공중을 열고 문병은 태양도 가로보다는 세로의 언어로 토닥이다 가고. 왜 여기 가로보다 세로의 언어가 나왔을까요? 가로 세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주제와 시인이 다루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이질감 없이 같이 아무 장애물 없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스미도록. 왜?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이 세상 어린 잠들은 모두 수직이 키웠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가로보다는 세로. 왜요? 세로가 수직이니까. 그 통일해 가는 거예요. 한 채널로 몰아가는 것. 이것을 주제를 안으로 모아간다. 한 채널로 확보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언어로 토닥이다 가고 달도 허공에 벽지처럼 서서 굉장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뛰어난 표현이에요. 허공에 달이 벽지처럼 서 있다. 이건 곧 뭐예요? 달빛이 내려오는 것. 사실은 빛은 형상이 없죠.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벽이라고 서 있다고 사물화한 거죠. 화류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에는 무수한 수사법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공에 벽지처럼 서서 회복을 기다렸다는데요. 어떻게 심지어는 달까지도 그 오래된 빈티지 침대, 아이를 업어 키웠던 하나의 모성, 여성의 죽음, 여성의 기울어짐, 여성의 식어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나야 될 텐데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걱정했다는 것이죠. M의 빈티지 침대는 꿈속에서 울고, 자, M의 빈티지 침대는 누구예요? 엄마죠? 노모예요. 거의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M의 빈티지 침대는 꿈속에서 울고 보채던 어린 벼랑을 등에 업은 채 죽어가면서 그 아기, 자기를 업고 달려온, 병원까지 달려온 장정의 아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그 어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빈티지 침대, 엄마는, 노모는 새댁이었을 때겠죠. 젊은. 그 한때를 서서히 숨이 끊어지면서 그 한때를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있을 거예요. 임사 체험할 때 빛의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와 과거가 쫙 영상 필름처럼 지나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노모가 죽어가면서 과거에 살아냈던 그런 모든 인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신음하다, 등에 업은 채 신음하다, 눈 감았고요. 숨진 침대를 상여가 어영차 수거해 갔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을 사물화했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대라고 했어요. 숨진 침대. 자, 그럼 침대가 숨졌다 그러면 일상에서 본다면 그 침대가 망가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매트리스가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침대, 그것을 누군가 우리가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을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죠. 이 어머니의 죽음을 낡은 죽은 침대라고 바꾸고 낯설게 말을 하고 그것을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상여가 마치 분리수거 트럭이 여기 나왔네. 김씨 들어. 번쩍 들어서 그냥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갑시다 하는 거랑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물건 하나 내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사물화하고 소모품화하고 낯설게 한 거죠. 여기서도 어영차라는 말은 굉장히 경쾌한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현대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들, 한 삶이 마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경시화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살인사건,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잔인 끔찍한 괴물 같은 그런 사이코패스적 범죄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마약성 범죄들,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 생명에 대한 경시, 토막살인,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한 노모의 죽음도 굉장히 객관화시켰어요. 사물화하고 이 화자의 어머니인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죽음을 굉장히 객관화했죠. 감정이 섞이질 않았어요.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그 간극, 긴장감, 이성적인 차분함,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수고해 갔어요. 결국 뭐야? 죽음을 마치 트럭에 획 싣고 가서 획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냥 끝. 무슨 폐기물 하나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걸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폐기물 하나 버리듯 버려져도 되는 걸까? 과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죽음을 다루고 있나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따뜻한 수직의 잠을 기억하는 족속들. M을 본 건 며칠 후였습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로 사망진단서 팔랑이는 손을 데리고, 여기서 사망진단서 팔랑이는 손도 M의 손이죠. 그러면 곧 M이죠. M. 그런데 여기서도 잔뜩 웅크린 어깨로 사망진단서 팔랑이는 손을 데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경시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를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사망 진단서면 정말 두 손으로 경건하게 들어도 부족하죠. 왜? 내 어머니의 죽음, 당신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의 죽음, 그 진단서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팔랑팔랑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이 실질적으로 화자가 그렇게 들고 갔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현 시대에 모든 인류가 증상을 보이는 옳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경시 또는 어른들, 노후된 나이든 노인을 마치 폐품처럼 없애버려야 되는 아주 불필요한 퇴물처럼 생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틀탁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 시의 화자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죽음 사망 진단서를 팔랑팔랑 손을 들고 간다? 이렇게 해서 독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병원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그 앞을 스친 버스 안에는 흔들리는 손잡이에 오늘 태어난 졸음, 오늘 태어난 졸음? 그게 뭐예요? 방금 이제 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마치 여기서도 의인화했어요. 그 졸음이 사람처럼 마치 응애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왜? 등에 대한 아이를 업어키운, 생명을 업어키운 등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도 금방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한 채널로 몰아가는 단어의 적확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태어난 졸음을 기대 놓는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향하는 것은 자신의 등 어디쯤에 있는 벼랑 하나, 자신의 등 어디쯤에 있는 벼랑 하나. 그럼 뭐예요? 업어 키웠다는 얘기죠. 자식이란 얘기죠. 벼랑 하나가 또는 어리거나 늙은 주인들을 애타게 부르기 때문. 당신이 퇴근하는 골목이 가끔씩 캄캄한 것도 등이 업은 아기 깰까봐 가로등도 자는 척 눈 감았기 때문. 결국은 뭐예요? 이 시에서는 모든 가로등까지, 심지어 가로등까지 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손잡이 들고 퇴근하는 그 사람의 잠마저도 아이라는 거죠. 산란한 졸음, 갓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가로등마저도 자기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눈을 감아서 그 골목이 깜깜한 것이다. 가로등이 원래 불 꺼진 것은 고장났거나 불을 안 켜서니까 우범지역에서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을 바꿔서 봤죠. 다르게 봤어요. 당연한 것을 다르게. 어떻게? 야, 그러면 저기 깜깜한 것도 가로등이 불이 나가서가 아니겠다. 아마 저 가로등도 엄마인가 봐. 아이를 등에 업어 재워야 되는데 불은 둥그렇게 뜨고 가로등이 환하면 아이가 등에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끈 거죠. 왜? 캄캄하게. 왜? 아이 재우기 위해서. 어서 자, 어서 자. 어서 자. 아이고 잘하네. 자장가 불러주면서. 그렇게 심지어 가로등에도 모성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잘 쓴 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빈티지 침대라고 보는 이 시인의 관점을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서서 보면 그 업어준 거 외에도 아주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 대물림하면서 21세기까지 지금 오는 동안에 영원 불멸의 무수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찾으셔야 되죠. 찾아서 이렇게 새롭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심사평 잠깐 보고 마칠게요. 심사평, 시적 사유의 깊이와 상상력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책상에 쌓인 원고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삶이 팍팍한 시대에도 문학을 향한 열기는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시적 사유의 깊이와 시적 구성, 상상력의 폭과 넓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적 사유의 깊이, 시적인 구성, 그 다음에 상상력의 폭이 넓고 깊은가를 중점적으로 봤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시가 이 깊이, 구성, 상상력, 폭과 넓이 이 4-5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가. 그래야 신춘문예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황금의 관. 그 중에 광합성 야구, 서부 우회도로, 기억 재본 공장 등등 이 4개의 작품이 군계일학처럼 눈에 들어왔다. 광합성 야구, 이 제목 잘 보세요, 여러분. 야구는 스포츠죠. 근데 거기다 식물이 갖는 특성을 섞어놨어요. 합쳐놨어요. 광합성.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죠. 힌트를 잡고. 아버지의 서사를 그러니까 오렌지를 마치 야구공으로 환치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서사를 오렌지와 연결한 참신성. 서부외도로는 누룽지 냄새로 그려낸 그리움의 풍경. 자, 누룽지 냄새를 서부 우회도로와 어떻게 연결했다는 얘기죠. 기억 재본 공장은 책을 재본하듯 기억을 차곡차곡 재본하는 거예요. 책처럼.
제본에 나가는 상상력이 등등은 수직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한 점이 참신했다. 이 네 가지 최종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다 그것들이 참신한 각도를 갖고 있었다. 엄마의 등도, 햇살은 형상이 없어요. 벽도, 수직성으로 어린 것들을 키워낸다는 발상의 능력과 상상력이 돋보였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 거, 이 등등이 그렇게 우수한 작품인데다가 같이 보낸 작품들이 모두가 고르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건 뭐예요? 이 네 개의 최종심 작품들이 다 삐까삐까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 뭐까지? 참신함, 상상력, 심지어는 함께 투고한 모든 작품들이 이 네 최종심 올라온 사람들이 다 쟁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림의 폭. 자, 시 그럼 뭐야? 울림이죠. 감동, 울림. 울림의 폭이 큰 등등의 손이 갔다. 함께 투고한 작품들에서도 사회적 현상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 쓸 때 사회적 현상을 잘 다뤄야 한단 말입니다.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한 번 나와요. 새롭게 표현하는 등 새로운 시각을 계속 보여줬다. 뭐가? 같이 응모한 등등의 김미경 시인의 같이 응모한 다른 작품들도 다 사회적 현상, 문제를 바라보고 새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대요. 소통의 폭이 큰 점, 소통의 폭이 크다? 뭐예요? 소통의 폭이 크다.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시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다뤘는데 전달하고 서로 오가는 교감성이 좋았다는 얘기죠. 좋았다. 부드럽고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소통의 폭이 큰 점도 믿음이 갔다. 큰 축하를 보낸다. 큰 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당선되지 못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자, 여러분, 울림의 폭이 큰 또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고 새롭게 표현하자, 새로운 시각을 담자, 소통의 폭이 크게 만들자를 여러분이 불과 이제 4월이니까요. 4월도 거의 다 갔어요. 진짜 빨리 갑니다. 2024년 신춘문예 도전할 분들은 이거 다 벽에다 적어두세요. 써붙여 놓으세요. 책상 앞에. 뭐예요? 울림의 폭을 키우자. 사회 현상을 새로운 문제 관점에서 다루자. 소통이 용이한 표현을 쓰자. 그 다음에 새로운 첫째도 둘째도 새로운 참신한 나만의 상상력, 나만의 해석법, 접근법을 담아내는 시를 쓴다. 그럼 되는 거란 얘기죠. 당선이. 됐죠? 네. 여러분, 올해 2024년 새해벽두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작품이 신춘문예 신문사에 크게 대서특필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꼭 되시기를 바랄게요. 아셨죠? 자, 참고로 이 등등은 은유법 쓰기 문장 기초반 다줌 2기 기초반 은유법 쓰기 과제를 제가 내드린 적이 있어요. 30문장씩. 왜냐? 기초니까요. 수사법을 다루라고. 수사법이 익숙해지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렸던 건데, 이 김미경 선생님이 은유법 과제를 30문장을 써왔는데, 은유법이 뭐예요? A는 B다. 그죠?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쓰면 대작이 나오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다줌 2기에서. 자, 여러분, 다줌 3기 지금 수강생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도 은유법을 쓰게 될 거예요. 3기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도 은유법 30문장을 쓰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쓰는 문장 중에 이렇게 기가 막힌 발상을 풀어나갈 만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이디어도 피드백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김명희 문학TV 다줌 3기 신청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세요. 네, 5월에 시작합니다. 얼른 신청하셔야 제가 마지막 집계하고 수강생 마감합니다. 4월 말까지 받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망설이다가 올해 또 허비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도움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경남신문 권영유 시인의 레드문 당선작으로 또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늘 영상 강의를 준비합니다. 이 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금방 돼서 여러분 앞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화 될 때까지 저는 무수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시를 읽어봐야 되겠고, 두 번째, 심사평 읽어야 되고, 세 번째, 당선소감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이 시에서 여러분에게 짚어줘야 될 게 뭔가 쭉 체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나 계속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이 되도록. 자,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메모한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켜고 책상 펴고 앉습니다. 앉아서 제가 메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앞에.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집중하면서 혼자 지금 4시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4월에 다른 일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시간째 혼자 집에서 카메라 열어놓고 혼자 이야기를 4시간째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카메라 열어놓고 혼자 4분만 이야기하라 해도 말문이 막힐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수를 받고 하나요? 아니에요. 보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무료로 이 강의를 듣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제게 힘이 되도록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지치지 않는 일이고, 제가 지치지 않아야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 많은 문학 지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칭찬은 고래도, 그 무지막지한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보다 만만치 않게 바쁜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제발 그냥 보고 쓱 지나가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눌러서 저에게 도움이 좀 된다면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왜 그러냐면 좋아요가